제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최강욱 의원이 모 검사한테 질의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링크를 걸어드렸을 거예요. 그놈이 바로 이두봉이죠. 이두봉. 이름도 참 에로 영화스러운. 생긴 것도 그렇게 안 생겼어. 열받게. 이두봉에 대해서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지금 질타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이두봉이 6월 11일 날 인천 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청장으로 갔던 바로 그런 인물인데, 이 이두봉이 유성 씨 간첩 조작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니야. 그래서 이 간첩이 아닌 거를 소위 말하면 보수단체라고 하는 탈북자들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다시 시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전임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이 이두봉한테 사과할 생각 없냐 묻는데 끝까지 사과를 안 하더라고. 진짜 검찰 내부적으로 처벌을 안 하는데 자기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아니 검찰총장은 사과를 했어. 이 사건 잘못 기소된 거다. 기소권 남용.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사과했으니까 자기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김용민 의원이 그랬잖아요. 사과가 아니라 사실은 처벌받아야 되는 그렇죠. 네, 예.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지금이야 코로나 시대라서 마스크까지 끼고 나오니까 좀 마스크 뒤로 숨는 느낌?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면에도 불구하고 진짜 뻔뻔하더라고 얼굴은.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을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이 되면 이제 그동안의 과오는 다 덮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은 시간 동안 이두봉 같은 사람을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서 근거도 있거든요. 처벌해야 돼. 예, 공무원 탄핵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2009년도 9월 달에 이제 지금 이 사건이 그런 건데요. 유성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네, 그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2009년도 9월 달에 지금 대북송금 요번에 이 문제된 사건이에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고 유예를 시킨 이유가 이 사람은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초범이기도 하고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초범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북송금 간첩 사건 말고. 아. 그래서 유 씨는 초범이고 예금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그래서 그 가담 정도도 상당히 경미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에 붙일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기소 유예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1월이에요. 2009년 9월이었고 2013년 1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이게 바로 증거 조작이죠.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에 검사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해서 PD수첩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던 이제 그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보복을 한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항상 하던 그거거든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 새끼지 그게 검사냐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한 말에 그 깡패 새끼를 지금 얘네들이 그대로 한 거예요. 간첩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지네들이 증거 조작했잖아. 지네들이 증거 조작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지네들이 재판에 졌다고 화가 나가지고 4년 전 2009년도 사건을 2014년 1월 달에 똑같은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실제로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2009년도와 14년도 초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면,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거나 이래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소를 할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1심이랑 2심에서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무런 사정 변경을,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거는 보복 행위를 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징치를 한 겁니다. 징치가 바로 꾸짖을 징자에다가 닷을 치자거든요. 정변이 항상 얘기하는 크게 꾸짖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일을 못하게 법원에서 한번 이렇게 예. 판결 내린 거죠. 요게 더 열받는 거예요. 얘가 지금 서울대를 나왔어. 서울대 소위 말하면 서울대 라인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중앙지검장일 때 제4차장 검사, 나중에 제1차장 검사까지 돼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또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으로 끌어올려요. 그러다가 얘가 추미애 장관 등에 의해서 이렇게 나- 좌천성 이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가죠. 음. 그래서 윤석열이 처음에 그 뭐 자기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뭐 문재인 정부 쪽으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대전이었던 게 대전 가서 이거 한 거잖아. 이거죠. 그렇죠. 요런 짓 그랬단 말이야. 하트 막 이거. 하고. 근데 그때 그 대전지검이 뭘 했냐면 월성원전 수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따까리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6월달에 올해 6월달에 인천지검장으로 간 이런 상황이에요. 윤석열 완전 라인 중에 하나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근데 그 유우성 사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당신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무려 7년 넘는 시간 동안 재판에 시달렸어. 사정 변경에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기소를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김용민 의원 말대로 처벌을 할 수도 있는 대상인 건데 거기서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저는 좀 학을 띠게 되더라고. 진짜 나쁜 새끼구나.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윤석열이 조국 수사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 속에 마음에 안 들면 보복 기소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표적 수사하고 그래가지고 완전 막 압색해가지고 완전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려 놓은 뒤에 무죄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내 인생 쏟아부어서 막 조국 장관이 지금 벌써 한 3년 이제 돼가잖아요. 이 과정까지 계속 재판 불려다니고 부인은 감옥에 있고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이 검찰의 생리인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지만요. 검찰 이 새끼들은 사과하는 법을 나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문무일은 그래도 훌륭한 검찰총장이었다니까요. 검찰 과거사 관련해갖고 형제복지원 같은 사건, 유성 씨 사건 같은 거 다 사과했잖아.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성 씨가 최초로 그 돈 문제에서 북쪽에 이제 돈을 보냈다는 혐의로 사건이 시작됐는데 그 돈을 왜 보냈겠습니까? 무슨 마약 뭐 구입하려고 뭐 무기 사려고 돈을 보냈겠어요? 가족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 탈북 도우려고 그 탈북 자금으로 중간에 브로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런 용도로 필요해가지고 북에 돈을 송금을 한 건데 그 자체를 범죄화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률을 어긴 거기 때문에 범죄화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용도가 뭐가 됐든지 간에 북에 돈이 넘어간 거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용도가 아니라 그 탈북을 돕기 위한 자금이었어. 그러니까 무혐의 다 판결이 난 거잖아요. 이게 범죄의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거는 그 다른 범죄가 아니라 간첩 용도였다. 그런데 간첩 용도라는 게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나중에 다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성 씨는 억울함 속에서도 그나마 이제 그 과정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의 위로가 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조국 장관이나 그 외에 이제 한명숙 장관이나 한명숙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험한 말 나올 뻔했는데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작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특히나 조국 장관은 당사자니까 어떤 개혁을 추진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역사의 반동으로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가족들은 무슨 죄냐고요. 정경심 교수나 조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윤석열이 안기는 데가 없네요.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대전에서 인천지검장으로 간 거라는 건 지금 제가 처음 알았는데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교수님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좀 내리셨습니다.
검찰의 지금까지의 보복 기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조국 장관님 관련돼서 별건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한 의미가 있다. 만시지탄이다.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한 대표적인 검찰들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이제서야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건 만시지탄이다. 이번엔 공소권 남용의 하나의 기준을 마련한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요. 본류 사건, 이게 간첩 사건이죠. 본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버렸을 때 그때 다시 기소를 해서 괴롭힌다면 법원은 이후에는 이런 식의 공소제기에 대해서 그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전부 차단시켜버리겠다라는, 모든 재판을 차단시키겠다라는 대법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이 판결에 대해서 법률신문부터 해서 교수님들의 입장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두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징계와 탄핵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호수 총장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검사징계법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이는 총장이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했어요. 근데 총장과 일반 검사잖아요. 모든 검사는 총장과 일반 검사 두 개밖에 없단 말이죠. 일반 검사는 총장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해야 되거든요. 김호수 총장은 지금 이렇게까지 판결이 나왔으면 밝혀진 부분이니까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고요. 했을 때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징계가 해임이에요. 파면이 없습니다. 이거 파면해달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에 우리가 방송에 다뤘던 대로 해임, 면직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파면은 탄핵이거든요. 그 탄핵은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1의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을 검사시킬 수 있는데 윤석열 때 우리가 경험해봤던 것처럼 이거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는 검사 징계위를 빨리 소집을 하도록 김호수 총장이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이것을 일벌백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의결을 해서 어쨌든 헌재로 보내는 역할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너무 악의적이거든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도록 고발 조치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 마지막 한계가 뭐냐면요. 이 정도 사건이면요. 이거 개인에게 국가배상됩니다. 아, 개인에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그 손해배상을 누가 하냐면 국가, 대한민국이나 지자체의 돈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안전을 보장받지 않겠냐 이런 건데 이 정도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판결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러면 공무원 개인, 이두봉 개인에게 지금까지 피해봤던 모든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구상권 청구 같은 그 비슷한 예. 느낌으로. 구상권까지 안 오고 바로 다이렉트 꽂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고 나는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양면이 있단 말이자. 공무원들한테 뭔가 하려고 시켰는데 책임까지 지라고 하면 일을 안 할 테니까. 근데 물론 그 악의성을 인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건 진짜 악질이에요. 얼마나 최강욱 의원이 열받았으면 거기 소리를 막 지르겠냐고. 네, 사과를 맞아요. 못 하는 거야. 포효하더만. 안 하는 거지 그냥 끝까지. 뭐 유념하겠습니다 정도로 끝나던데 지들의 검찰총장은 나한테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인지 문무일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